이번에 또 인수위에서 네. 임대차 3법 폐지 네. 또는 축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네.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저처럼 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네.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네. 임대차 3법이 무엇이고 왜 새 정부에서 네. 개정하려고 하는지 네. 모를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네. 2년 살고 나면 또 2년 살 수 있다. 요거죠. 네.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라고 있어요. 계약 2년 하고 나서 그 다음 연장 계약할 때 5%밖에 못 올린다.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임차로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 이거죠. 세 번째 거는 크게 와닿지 않고 네. 그 앞에 얘기한 두 가지가 와닿죠. 임차인 입장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네,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네, 그리고 그동안 5%밖에 안 올리네.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 이거를 폐지 쪽으로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지금 왜 나오는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그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내가 만약에 수박을 사러 갔어요, 이마트에. 네. 얼마에 물었더니 10,000원이래요. 아, 그래요? 네. 옆에 건 얼마예요? 20,000원이래. 옆에 건 30,000원이래. 똑같은 사이즈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30,000원짜리는 지금 사가시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20,000원짜리는요, 일주일 뒤에 먹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는요, 2주일 뒤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똑같은 전세 물건인데 하나는 임차인이 이제 들어왔고 네. 4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하나는 뭐 1년 남았고 하나는 지금 당장 이제 입주할 수 있고 그 여부에 따라 금액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 내재 가치는 똑같은데 그 하나 차이로.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임대차 3법을 하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한 건데 네. 지금 최근 1년 6개월 동안 전세 가격이 사상 최대치로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들을 다 예견했었거든요. 이거를 전세 금액을 못 올리는 만큼 임대인들이 미리 올릴 것이다. 그리고 4년 동안 전세 매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전세 매물이 귀하기 때문에 더 가격 경쟁이 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실제 전세 금액이 5% 상한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4년 뒤에 계약하려고 하면 50% 올려야 돼요.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들은 쫓겨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갑자기 50%를 준비하겠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요. 전세가 사라지고 지금 월세 매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월세가 나오면 궁극적으로는 임차인 입장에서 더 불리하죠. 생돈이 계속 나가니까. 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없더라.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또 생각할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내 집인데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막 부탁을 해야 되고 네. 협상을 해야 되고 이사비를 막 몇천만 원 줘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가 지금 정말 안 좋아졌어요. 전화를 못 하겠어. 옛날에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뭐 얘기하고 명절 되면 뭐 양말이라도 보내드리고 막 그런 관계였는데 요즘은 서로 이 사람이 나갈까 안 나갈까 막 이런 것만 따지는 관계가 돼버려서 좀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정상은 아니다. 2년 거주하고 집주인이 제가 살겠습니다 하면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실거주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실거주인지 그걸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불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거주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법률을 정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소송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서로 싸워서 대법관이 당신 승리해 줄 수 있지만 네. 이 전 국민이 이게 임차를 살고 있는데 50%가 그거를 서로 이제 애매한 관계를 만들어 놓은 법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폐지 또는 축소를 하려면 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당장 법 개정은 힘들 거라고 하는데 네, 랭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엄청 힘들다고 봐요. 엄청 힘들다고요? 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찬성하고 있어요. 네. 이건 바로바로 패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패스, 그리고 반대를 하더라도 시행령만 고치면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올라갔을 때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금액 제한이 필요하다. 연장 말고 지금 그것까지 더해가지고 지금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완전 반대되는 지금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위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진행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폐지되면 네, 또 혼선이 커진다. 네. 아니다. 당장 폐지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현 정부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네. 연구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뭐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안 될 거라서. 근데 이제 뭐 된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죠. 그게 이제 당장 폐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폐지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왜? 그 전에 없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걸 정말 클리어하게 잘 법률을 만들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이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도 어느 정도 네. 이런 상황을 예측은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네. 민간 임대 등록, 뭐 아. 민간 임대 주택 이런 걸 활성화해서 네. 뭐 전월세 시장을 안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네. 그래도 그 비중은 많지 않죠. 음. 과거에 이제 사실 이렇게 저는 몰아가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3법이 한 역할이 뭐냐면 결국은 너무 높은 금액으로 올리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좀 길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그게 옛날에 나왔던 중공공 임대사업자예요. 네. 그게 주택 임대사업자거든요. 근데 8년으로 등록했을 때 이분들이 5% 제한을 받으면서 8년 넘게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대차 3법보다 훨씬 강력하죠. 네. 이거를 한 분들에게는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줬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네. 그렇게 권장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들이 권장되면 좀 좋다고 봐요. 임차인 입장에서 좋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기 혜택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이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등록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되게 좀 효과는 미비할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기는 하죠. 의원님, 그럼 결국에 네. 임대차 3법 개정, 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네. 이게 결국에는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한번 볼까요?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네. 상가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요. 못 쫓아내요. 그 다음에 계약할 때마다 5% 상한선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상가 가격은 못 올라갈까요? 폭망할까요? 임차인은 정말 행복하고 임대인은 정말 불행할까요? 이미 그걸 잘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처럼 제가 실거주할 겁니다. 뭐 이런 거 없죠. 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클리어해요. 그분은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갑자기 쫓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 다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조그만 상가뿐만 아니라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꼬마 빌딩에 들어간 뭐 사무실을 쓰든 뭐 무슨 요리 가게를 하든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꼬마 빌딩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오르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3법을 하든 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하든 그거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뭐 10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지만 계속 10년 할까요? 중간에 나가잖아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그 현재 시세에 맞게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임차료가 계속 오르니까 결국은 임차료가 계속 올라요. 그리고 매매 가격은 이제 임차료 역산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또 입지가 좋은 것들은 수요가 쏠리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되냐 안 되냐 또는 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해주냐 안 되냐 그 여부하고 매매 가격은 큰 영향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갈 길은 간다. 네. 그리고 그렇죠. 폐지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아, 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네. 의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